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CES 2026이 끝났죠. 끝났는데 결국엔 저는 이 CES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가 20배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초입이다를 증명한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늘 말하는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길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왜 놓치면 후회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CES가 끝나면서 많은 이제 뉴스 언론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별다른 건 아니고, 사실 CES에서 나왔을 때 이 한 줄 평이라 해야 될까요? 많은 이제 언론들이라든지 기술 이런 기업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는 그래도 CES 2026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대중화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현재 이 양자 컴퓨터의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냐? 챗 GPT와 같은 이 획기적인 순간까지는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퀀텀 컴퓨팅의 이제 CEO 최고 배출 책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이런 이 챗 GPT의 순간이라고 불릴 만큼 양자 기술의 전환점은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번 발표에서 뭘 얘기하느냐, 현재 양자 기술 단계를 챗 GPT 붐 직전의 AI 상황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아이온큐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기업의 뇌피셜이니까 라고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번 CES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많은 이제 기업인들이라든지 비즈니스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기자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뭐가 됐던지 굉장히 많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IBM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챗 GPT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요. 그래서 IBM 같은 경우도 이제 챗 GPT의 순간이라고 부르면서 했던 게 26년까지는 강력한 양자 우위 주장의 출현을 공식 예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26년도 역시도 IBM이 양자 우위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 그래서 챗 GPT 아까 뭐라 했어요? IBM이 얘기했던 게 챗 GPT의 순간이다라고까지 IBM 역시 표현을 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를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챗 GPT 모멘텀이 도래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 보다시피 퀀텀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고 하면은 양자 컴퓨팅 전문 미디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양자 업계 내부자들이 보통 확인하는 뉴스룸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버나드 마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세계적인 미래기술 전략가예요. 그래서 기업 CEO들이 참고하는 기술 트렌드 해석가입니다.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와이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미국 최대 공식 기업 보도자료 배포망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공식의 입장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공식 입장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걸 또 확인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더 퀀텀 인사이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맨날 얘기하는 자주 보는 양자 컴퓨터 산업에 대한 분석 미디어라든지 언론 뉴스 이런 것들 올라오는, 그러니까 양자 산업의 블룸버그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포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세계 최고급 기업 자본 중심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루기 시작하면은 사실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국부펀드 등 이 큰 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다루는 주제에 따라서 글로 큰 손들의 자금들이 보통 이제 편향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IBM이 이제 챗 GPT의 순간이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모멘트가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같은 경우도 26년 말까지 강력한 양자 우위를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여지없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CES에서 이런 이벤트에서 양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 가득 찼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뭐다? 모멘텀이 이미 쌓이고 있으면 예상보다 빠른 진전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AI와 병행 발전 및 하이브리드 응용 사례를 강조하면서 정말 챗 GPT의 모멘텀이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5가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 조합이 이 집단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가? 서로가 한 관점을 동일하게 이렇게 한 번에 모두 다 오케이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이처럼 다양한 관점을 한데 모으는 게 사실은 불가능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번 CES는 이 모든 것들이 뭐한다?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매우 강력한 시너지를 앞으로 창출하지 않을까. 시장 전문가의 집단들이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뭐한다?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챗 GPT의 미래가 도래했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왜 사실상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이 20배 이상 또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이 또 어느 정도 증명이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비디아의 주가를 볼게요. 엔비디아가 우리가 챗 GPT 이후에 챗 GPT가 2022년도 11월에 공개되면서 AI라는 시대를 열기 시작했고요. 이 생성형 AI와 함께 GPU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뭐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2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22년도 챗 GPT가 공개가 되고 AI 예산이 본격적으로 23년도에 폭발하기 시작하고 24년도에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인 급증하기 시작하고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다양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뭐가 나온다?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 이게 양자 컴퓨터도 동일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보면은 22년도에 가서 내가 살 거예요. 나 엔비디아 지금 이 자리에서 22년도에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살 거예요. 다들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엔비디아 차트를 본 이전 22년 전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도 사실상 이미 10배, 20배 올라간 양자 컴퓨터도 어떻습니까? 양자 컴퓨터도 10배, 20배 올라간 섹터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AI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뭐하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이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일 수도 있다. 향후 몇 년 동안에 20배 이상 상승할 거라는 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CES 이후에 이런 이 전문가 집단들이 이거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증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양자가 이번 CES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는 양자가 뭐다?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마가 아니고 국가와 민간 이런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챗 GPT도 방금 보여드렸던 게 AI 이후에 이런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뭐 예산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타고 가잖아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막대한 자본 투입, 정부의 이런 예산 같은 게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으로서 다양한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 그래서 뭐, 여기 나시면 삼성, TSMC, 인텔 나오지만 오히려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새로운 이런 반도체 업계들이 여기에 대한 기회 시장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줬을 때 아까 뭐 한다 했습니까? AI 인프라들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아이온큐도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아까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GPU를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인 지금 양자 컴퓨터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 이제 1월 9일에 제가 얘기했지만 미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 이니셔티브에 대한 재승인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한다 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나올 거고요.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뭐까지 하고 있다. 215조에 대한 부분은 양자 컴퓨터에 향후 5년 동안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최근에는 이 반도체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대량 생산을 위한 또 물꼬를 튀었다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CES에서 사실 증명했던 거는 양자 대중화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지금 시장은 뭘 증명하고 있다. 이제 양자는
이 국가와 민간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베팅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AI 이상의 자본이 양자로 넘어오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양자의 대상승 시세는 더 크게 올라갈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CES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양자 컴퓨터 특히나 AI 관련되어 있는 큰 손들이 양자 이후의 섹터가 양자의 섹터가 AI 다음 이후의 섹터가 뭐냐라고 하면서 양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I가 사실상 양자가 먹을 부분이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다 생각할 수 있어도 AI 대비해서 먹을 만한 구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초기에 이제 AI 같은 경우는 GPU보다 뭐 HBM이 먼저 올라갔겠죠? 그래서 HBM 먼저 돈을 벌고 있겠죠? 그 다음에 HBM 뭐 GPU. 사실 AI를 통해서 돈을 번다고 뭐 HBM이랑 GPU 말고는 뭐 지금 우리가 크게 상승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양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AI가 GPU 전쟁이었다라고 하면은 HBM이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GPU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지금 HBM도 전쟁하고 있긴 하지만 양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지금 양자 칩을 제조하기 위한 실리콘 큐비트라는 초전도 칩 등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 핵심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 극조원을 위한 또 기술도 필요합니다. 양자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도 필요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양자 같은 경우는 GPU, HBM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반도체도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하고 냉각, 통신 너무나 다양한 첨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산업의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은 AI가 지금 천조 시장을 만드는 6단계 가치 사슬이 챗GPT가 출시하고 GPU, HBM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시 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양자 컴퓨터는 뭐다? 지금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재 이 AI 산업의 공식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챗 GPT 같은 게 필요하고요. GPU도 양자 필요하죠. AI 하이브리드. 그래서 HBM도 필요하고 다 가져가요. 근데 여기 뭐 합니다?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극조원도 필요하고 광자, 양자 네트워크 이런 것들. 그러니까 AI보다 더 두꺼운 인프라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고요. 더 많은 시장 규모를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다? 양자의 시장 규모는 AI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CES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양자가 챗 GPT의 이 출시 전까지는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이거는 고작 여러분 알다시피 2년 내 끝났던 부분이에요. 2년 내.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도 길면 2년 내로는 본격적으로 뭐 한다? 시장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자, 여러분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양자가 AI보다도 인프라가 더 큰 것도 알겠잖아요. 근데 AI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양자라는 새로운 대체제가 지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GPU도 뭐 한답니까? 자꾸 양자와 결합하는 AI 하이브리드 관련되는 양자 컴퓨터 이런 걸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양자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기 다음이 없는 것처럼 전기 다음을 전기 대체할 게 없는 것처럼 양자 이후에도 양자를 대체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양자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100년 이상은 간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아직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저점에 있는 거고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